에너지업계의 오랜 난제였던 에너지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관련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대규모 글로벌 수주를 예고하고 있는 원전과 전력 인프라 업계는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산업부 이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 에너지 3법이 일단 국회 소위 문턱을 넘은 거죠. 앞으로 이대로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고준위 방패장법 20년 만에 처리가 된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16년에 첫 논의를 했으니까 10년 만에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간 원전을 가동하면서도 사실상 사용 후 핵 연료를 처리하는 시설이 없어서 아마도 화장실 없는 아파트다 이런 농담 섞인 지적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돼 왔습니다. 국내 원전은 1978년 첫 가동을 시작한 이후에 폐기물이 18,600톤 넘게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은 이걸 원전 부지 안에 있는 수조 안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뒤에는 2030년이죠. 이때부터는 이 수조마저도 포화되기 시작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원전을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임시 중간 시설이나 또 영구 폐기장을 건설하는 데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확히 비용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보는 건 좀 어렵겠지만 이번 법안으로 시장이 얼마나 확대가 될 걸로 기대를 하나요? 네, 일단 국내에서는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10기 원전에 대해서는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운전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죠. 네. 여기에 확정을 앞둔 제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에는 대형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전기부는 2년 주기로 수립하는 15년짜리 국가 에너지 공급 계획인데 정부가 이를 토대로 인프라 투자를 진행합니다. 사용 후 핵연료가 이렇게 되면 더 생긴다는 얘기고 이걸 담을 수요도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원전 발전 비중이 32.5% 수준인데 2038년에는 35.1%까지 오를 것으로 정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서 수출에도 상당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됩니다. 유럽연합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원전을 보고 있고 이를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속하면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단 2050년까지 고준위 방패장을 세워야 한다라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에 대한 최종 계약을 앞두고 체코 산업부 장관이 방한했습니다. 최종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확약은 피했죠. 유럽에 속한 체코도 2050년부터 고준위 방패장을 운영할 것으로 밝혔는데 에너지 3법 통과가 맞물리면서 20조 원 규모의 이번 수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 법안을 통해서 기존에 없던 시장이 새로 생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어떤 기업들이 수혜가 될까요? 네, 일단은 원전은 보통 턴키 방식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발주하는 곳에서 설계부터 주기기, 시공, 운영 관리까지 모두 수주를 한 번에 한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은 한국수력 원자력이 수주한 사업에 다른 기업들이 하도급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수원이 주관하는 가운데 설계는 한전기술, 주기기는 두산에너빌리티, 시공은 대우건설이 담당합니다. 또 핵연료와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한전연료와 한전 KPS 등이 참여하죠. 원전도 콘크리트 외벽 등으로 방사능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원전 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기기를 제작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는 방패장 바로 전 단계라고 알려지는 캐스크를 국산화한 업체입니다. 캐스크는 사용 후 핵연료를 운반하고 또 저장하는 용기인데요. 이걸 미국으로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예. 고준위 방패장법 외에도 지금 전력망법 그리고 해상풍력법 이렇게 해서 에너지 3법이 통과가 된 건데 원전주들만큼은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네,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력망법은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서 전력망을 확충한다 이런 게 골자고요. 네. 송전망 건설을 위해서 인허가나 또 주민 보상 등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해상풍력법은 사업자 주도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고준위 방패장법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원전과 전선 그리고 해상풍력 시장 상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인데요. 일단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한국은 한국전력이 전력망과 전력 판매를 대부분 독점하고 있습니다. 즉 전력망을 확충한다고 해도 한전 설비를 반드시 통해야 한다는 얘기죠. 민간에 개방하지 않는 이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전선주는 해외 비중이 절대적으로 조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업계 1, 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은 미국 수주가 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 기간 대한전선은 미국에서만 7,3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전력망이 개방된 미국은 2002년 기준 송전선로 70% 이상이 25년 이상으로 노후화된 상태라 교체 수요가 상당히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센터 등이 확대되면서 전력 투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역시도 국내 투자는 역시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사업성이 불확실한 만큼 정부 주도로 조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적 케이블을 설치하는 업체인 LS 마린솔루션 역시 국내 해상풍력 사업을 다수 맡아서 진행했지만 최근에 메타가 추진하고 있는 해적 케이블 프로젝트인 워터워스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를 잇는 데이터 공급망, 즉 해적 케이블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LS 마린솔루션은 메타와 구글이 참여한 비슷한 프로젝트를 이전에도 수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전선이나 전력기기 또 해상풍력은 현 시점에서는 인공지능 관련주로 조금 분류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에너지 3법 국회 통과 의미에 대해서 산업부 이지우 기자와 알아봤습니다.